이번에는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 필살기입니다. 여러분, 고가의 전자제품을 딱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몇 년 썼는데, 이제 몇 년 쓰면 슬슬 고장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AS를 요구했더니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미 그 제품은 생산이 중단됐다. 맞아. 중단돼가지고 수리가 불가하다. 그래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예, 고가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시 이제 수리하자니 수리가 안 된다고 하고. 싸워야지. 너무 속상하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필살기가 이건데요. 자, 900만 원짜리 TV가 단종이 돼서 수리 거부를 당했을 때 무엇을 알면 600만 원을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뭘 알아? 600만 원? 뭘 알아? 몰라. 저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품을 고쳐서 쓰려고 저는 이제 알뜰하게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속품이 없어서 다시 새 제품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도 그랬고 뭐 가전제품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바꿨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근데 그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렵다 오늘 좀 문제.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게 내요,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림살이 관련해서 저희가 잘 모른다 싶어요. 너무 보상받는 어렵다. 법을. 자, 정답 공개할까요? 네. 예. 네. 900만 원짜리 TV가 단종돼서 수리 거부를 당했을 때 부품 보유 기간을 알면 600만 원을 보상받을 있어요?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생소하시죠? 네. 예. 이 부품 보증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조회사가 제품을 생산을 중단시킨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은 그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AS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제 8년으로 개정이 됐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8년 정도 그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900만 원에서 어떻게 600만 원이냐? 네. 그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네.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이 나와서 600만 원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사용 연수를 그 분모가 기대 수명이 되고 사용 연수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입가 900만 원을 곱하고 거기다가 구입가의 5%인 45만 원을 더하면 그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제품의 구입가에다가 감가상각비 300만 원을 제하면 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 어렵게 설명해. 아니 그래도 뭐 계산 못하겠지. 우리 머리 갖고는 안 돼. 저 궁금한 게 이 부품 보유 기간? 그게 보증 어디 기간? 명시가 그게 돼 예, 어디 설명서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네. 다 외울 수도 없죠. 예.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이럴 때는 아는 체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렇게 부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부품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뭐 이런 사람 다 있나? 보상금 주세요.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아는 체를 한다면 이제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 저희 제가 사실 이걸 답을 알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아내 때문에 이걸 알게 됐었어요. 냉장고를 좀 브랜드 있는 회사 걸 샀는데 3번인가 4번 고장이 났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3년 썼는데 제품을 교환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돈으로 환불시켜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3년 썼는데 돈 얼마나 환불하면 14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96만 원을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 좋다. 근데 그걸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내는 또 싸울 것 같아가지고 왜 96만 원을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때문에 96만 원을 주는 줄 알았어요. 채용료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돈으로 환불시켜줘서 그 회사 브랜드를 안 살려고 그랬다가 96만 원을 주는 바람에 돈을 좀 더 얹혀서 더 좋은 제품을 샀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고객의 충성도를 만드는 예, 좋은 그렇죠. 방법인 예,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유 기간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몇 년일까요? 몰라요. 단종됐을 때부터. 단종된 순간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샀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모델이 완전히 끝나갖고 더 이상 그 모델을 생산하지 않는 시점부터 몇 년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길죠.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보면은 이게 딱 기분 좋게 환불해주면 좋은데 그쪽도 뭔가 있나 봐요. 굉장히 의심하는 태도로 해서. 맞아. 나는 그게 아닌데. 근데 그쪽에서 참 예민하게 받아들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런 거를 갖고 나쁜 마음 먹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많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150만 원을 갖고 600만 원 보상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150만 원에서 구입한 겁니다. 900만 원짜리 TV를 중고가에. 그래서 자기가 이게 좀 나오긴 하는데 일부러 고장을 냅니다. 일부러 고장을 내가지고
거기 AS 센터 직원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 600만 원 달라고 해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사람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200번 넘게 그래서 수억 원을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블랙 컨슈머라고도 하죠. 네. 지금 가전제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누구 불러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왜 그게 전파사. 예. 전파사 아저씨가 만물상 아저씨. 맥갈보 아저씨거든요. 모든 그 동네 거는 그 아저씨가 그 집에 라디오가 뭐가 있고 안 고치는 거 없어. 선풍기도 목 부러진 것도 다 붙여주고 하다못해 그 아저씨는 용접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그 라디오가 진공관 라디오라 그래서 틀면 엥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전구 같은 거 들어있고 그런 것도 다 고치고 그 아저씨가 그럼 아공이수리까지 다 해요. 전파사 아저씨인데 그리고 그 아저씨가 옛날에는 집에서 가장 큰 재산이 TV예요. TV 이렇게 놓으면 열문은 열었다 닫았다 하고 아빠가 딱 자물쇠 채우고 나가고 아빠가 오렌지 열리잖아. 그러면 텔레비 산 날은 축제 날이야. 왜냐하면은 그때는 안테나라는 걸 달았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아빠가 지붕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보여! 이게 방향을 맞춰야지 화면이 잘 나오거든. 이게 낫냐? 그러면 보여요! 이거를 옥내 떠들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폭풍우 치거나 바람 크게 분다면 넘어가잖아. 그러면 아빠는 이제 이거 과시는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가 싫어. 그러면 이제 동네 전파사 아저씨를 불러요. 저희가 병 갖다 주면 병도 받으셨어요. 병도 나중에 받고. 강냉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했던 기억이 정은아 씨도 나는데 같은 세대예요? 아니죠. 저는 한참 자, 인차 변호사께서 900만 원짜리 TV 단종돼서 수리 거부당했을 때 부품 보유 기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6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알찬 필살기를 전해 주셨습니다.